안녕하세요, 라벨 민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원장님,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레이저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레이저만으로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두께, 붉은기, 가려움, 단단함, 튀어나옴을 줄여서 티가 덜 나게 만드는 개선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흉터 치료는 이 레이저가 최고 같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흉터의 타입과 두께, 발생 시기, 흉터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은 그 전략을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의 개념부터 흉터 레이저와 트리암시놀론 주사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터는 상처가 아무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콜라겐 재형성의 결과물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얇아지며 눈에 덜 띄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회복 반응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서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과 조직 성분이 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흉터가 붉고 두껍고 단단하게 올라오는 비후성 흉터,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 흉터나 외상봉합 흉터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 걸리는 장력, 즉 피부가 당겨지는 힘입니다. 상처 부위가 계속 당겨지는 환경이라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더 튼튼하게 메우려고 하면서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이 신호가 오래 유지되면서 비후성 반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환경입니다. 상처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감염이 있었거나 지속적인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반응과 조직 증식 과정이 길어지면서 흉터가 더 두껍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단순히 체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위치, 피부에 걸리는 장력, 염증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빨리 아물었는지, 이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상처 치유 과정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붉고 두껍고 단단하게 올라오는 흉터를 의학적으로는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은 이것입니다. 비후성 반응은 상처가 있었던 범위 안에서만 두꺼워지고, 켈로이드는 원래 상처 경계를 넘어 주변 피부까지 자라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경계를 넘지 않으면 비후성 반응, 경계를 넘으면 켈로이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도 많이 이야기됩니다. 두 질환을 완전히 다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겹치는 특징이 많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조직학적으로도 둘을 100% 깔끔히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직학적 지표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즉 양적인 차이에 가깝다는 분석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래 상처의 경계를 넘어 커지는지, 즉 수평적으로 주변 피부까지 확장되는 성장 패턴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특징은 지금도 켈로이드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임상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두꺼워지는 과정에는 국소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먼저 국소적인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처 주변에 걸리는 피부 장력, 즉 피부가 당겨지는 힘입니다. 가슴, 어깨, 턱선, 관절 주변처럼 움직임이 많고 장력이 큰 부위에는 상처가 아문 이후에도 조직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흉터가 더 두껍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환경입니다. 상처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감염이 있었거나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염증과 조직 증식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흉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경향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켈로이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고, 인종에 따라서도 발생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켈로이드를 하나의 특정 유전자가 결정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상처 부위의 장력이나 염증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흉터의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치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치료에서 레이저는 두껍게 변한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흉터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이 과하게 쌓이면서 조직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프랙셔널 CO2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는 피부에 아주 작은 미세한 열기둥을 만들어 흉터 조직 안에서 새로운 리모델링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흉터의 두께가 줄어들고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완화되며 단단한 조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 후에 생긴 넓고 두꺼운 비후성 흉터에도 프랙셔널 CO2 레이저 치료 후에 흉터의 두께, 탄력, 색,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같은 지표들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프랙셔널 CO2 레이저의 에너지가 두껍게 형성된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조직까지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는 진피 깊은 층에서 두꺼워진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에서도 그 깊이에 맞게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깊이 도달하면서도 열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주변 조직까지 퍼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울트라 펄스입니다. 울트라 펄스 방식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전달하면서 주변으로 퍼지는 불필요한 열 손상을 줄이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러한 울트라 펄스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CO2 레이저가 루메니스 울트라 펄스 알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치료축은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에서는 흉터 조직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물이 바로 트리암시놀론입니다. 이 약물은 보통 흉터 조직 안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치밀한 흉터 조직 내에 주사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흉터의 두께나 위치에 따라 주사의 깊이나 약물 분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프랙셔널 CO2 레이저 후 약물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면 피부와 흉터 조직 안에 미세한 통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통로를 통해 약물이 흉터 조직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즉 트리암시놀론은 주사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프랙셔널 레이저 후 도포를 통해서도 흉터 조직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흉터의 두께와 위치에 따라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와 프랙셔널 레이저 이후 생기는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 치료에서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를 더모스코피로 관찰해보면 흉터 조직 안에 미세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흉터가 붉게 보이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흉터 조직에 산소와 성장 인자를 공급하면서 흉터가 유지되고 커지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미세 혈관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혈관 레이저가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 치료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는 그대로 두기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흉터입니다. 레이저와 약물 치료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두께, 색, 단단함, 증상까지 의미있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흉터가 올라오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점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